27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먼저 안철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저께 통계청 발표 보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중학생들도 대기업 사원보다 공무원을 꿈꾸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선호하는 직장 1순위가 국가기관이라고 합니다. 중학생부터 대학생들 전체로 보면 1등 국가기관, 2등 공기업, 3등 대기업 순으로 일하고 싶다 합니다. 취업자 10명 중 6명이 실직과 이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결국 이 불안감이 미래 세대로 전이되고 있는 겁니다. 후배 세대가 스스로 꿈을 제약하게 만든 것, 선배로서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미래 세대가 무엇을 꿈꾸는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 지표라고 믿습니다. 미래 세대가 혁신과 도전을 꿈꿀 때 대한민국은 함께 변화하고 함께 발전합니다. 아이들이 혁신과 성장보다 공무원을 추구하는 현실에 대해 우리 세대, 아니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 미래의 에너지를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아니라 혁신과 성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불안을 치유하고 혁신과 도전을 추동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기회의 도약대를 창출해내야 합니다. 이번에 다녀온 이스라엘에서는 실패하더라도 도덕적 문제만 없다면 다시 기회를 주고 도전을 장려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공의 핵심이 실패를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도 미래 세대가 다시 꿈꾸게 하고 다시 도전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학교와 공동체가 힘을 모아 시대의 모델을 만들고 도전의 안전망, 기회의 도약대를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일자리 대책이라며 무조건 공무원 증원에 올인할 때가 아닙니다. 감당 못할 재정 문제뿐만 아닙니다. 쉬운 길 찾다가 미래를 소진할까 두렵습니다. 예산과 정책 그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의 시그널을 준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학생들마저 불안함 때문에 공무원을 꿈꾸는 시대에 초등학생 딸에게 쪼개기 방법으로 8억 원 가치의 건물을 증여하고 모녀지간에 차용증 써서 세금 내주고 명문대 안 나온 중소기업가는 문제 있다고 모욕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벤처를 이끌겠다니 우리 애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태도 금도를 넘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홍종학 후보자의 편법 증여와 세금 회피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민주당 공조직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단체의 기자회견을 주선하고 대놓고 청문회 통과를 압박하는 행태는 보기가 민망합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대한민국의 상식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홍종학 후보자, 더 이상 국민을 상처 입히지 마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와 관련해 70명의 군무원 채용을 통한 사이버사 활동 강화, 우리 편을 뽑으라는 호남 출신 배제 지침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로써 대선 댓글 공작의 기획과 연출, 총감독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선 댓글 공작은 국민의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속히 직접 수사해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 9년간 송두리째 무너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13일 BBK 사건의 피해자들이 다스가 BBK 대표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한 만큼 검찰은 조속히 수사를 착수해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광운대 특강에서 BBK 설립자가 자신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의 자회사 대표가 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실소유주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그 밖에도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은 차고도 넘칩니다.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밝혀지면 이 전 대통령이 BBK 사건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BBK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BBK 사건 재수사입니다. 2007년 검찰 수사는 유야무야 끝났고 2008년 정호용 특별검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그것을 납득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당시 정호용 특검팀은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이 전 대통령을 롯데호텔에서 조사하며 친절한 특검씨라는 별명을 얻었고 심지어 꼬리곰탕을 먹으며 시간만 낭비해 꼬리곰탕 특검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또한 보수단체를 앞세워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요구서안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보고를 거쳐 실제 노벨상 위원장에게까지 발송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등의 업적마저 없애고 폄훼하려는 간악하고 극악무도한 짓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방송 장악 사태 역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적폐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KBS 사장을 몰아내고 당시 국정원을 통해 MBC 등 공영방송 인사 동향 파악은 물론 구체적인 인사 개입까지 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제2 롯데월드 인허가 특혜 의혹, 민간인 사찰을 비롯해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등의 비리 의혹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군 기무사령부 내 테니스장에서 올해만 21차례 민간인을 대동하고 테니스를 치는 등 여전히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의혹을 헤아리려면 며칠 밤을 새워야 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였는지 아니면 사기 범죄 집단이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이명박 정권은 탄생하지 말았어야 될 정권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모든 비리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이들을 적폐의 공범들을 발본색원에 일벌백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이런 적폐청산에 주저한다면 국민의당이 앞장서 특검을 세워서라도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네, 오늘자 모든 언론은 정부가 최저임금 폭등 대책으로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기업에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16% 인상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점을 수차례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국가는 복지를 해야 되고 복지는 국민을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기업이 줘야 될 임금을 그것도 기업에게 직접 주겠다. 세계의 유례 없는 발상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게
임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보면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피해 기업에게 지원을 했던 그 장면이 연상됐습니다. 과연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년이 지나면 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와 최저임금 사업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공무원과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등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기업에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정책의 과오를 뒤늦게 깨달았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철회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과오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과오를 저지르는 것은 하지하책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넘기는 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충격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 인상폭을 다시 결정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당 내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이 홍역을 치를 차례가 되었나 봅니다. 창당되고 1년 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노선 투쟁이 없었으니 노선 투쟁이라는 홍역은 꼭 한 번은 거쳐야 될 성장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당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뜨리고 다당제를 정착시켜야 될 시대적인 소명을 띠고 있는 당입니다. 지역주의와 결탁된 양당 구조의 희생양이 되어온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한 투표의 자유를 보장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당제 정착,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작은 차이는 보듬고 가야 합니다. 아직도 양당제의 미련에서 헤어나지 못한 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 있다면 최대한 설득해야 합니다. 제가 안 대표님과 저를 포함한 지도부 그리고 우리 당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들께 호소드립니다. 축구 선수가 공을 차야지 상대방 선수를 찬다면 축구 시합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앞에서 하는 토론을 피하고 뒤통수나 때리는 치사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날 싸움을 해야지 죽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국민의당 대토론을 통해 우리 당과 우리 정치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를 아마추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때묻지 않은 신선한 아마추어가 더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프로면 프로답게 부족한 아마추어를 잘 지도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이 사진 한 장을 보십시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나무를 한 그루 심는데 우산을 받쳐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좌진이 아닌 일국의 대통령이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 당의 모습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면 서로 우산을 받들어주는 진정한 프로 정신을 기대합니다. 안산시장 재임 시절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하기 위하여 찾았던 그곳 나영인의 집이었습니다. 초등생 나영인은 지금 고등학생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까닭 없이 무서운 것도 아닌 이유 있는 무서운 공포 속에서 9년 세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피고인 조두순의 재판 결과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12년.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어버렸을 때도 온다는 계절처럼 지금 전과 18범 조두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영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게 한 그에게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 라고 하며 많은 국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보자. 조두순이 한 말입니다. 이 정도면 가히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대국민 공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공포 속에서 나영이가 제정신으로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는 법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데 돈 먹고 법을 만들 때가 아닙니다. 교도소에서 운동하고 나와 그때 보자는 협박범도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다시 광화문 거리에서 촛불을 켜야만 하는 겁니까? 2020년 겨울 서 있는 채로 조두순의 석방을 기다리기엔 그 세월이 너무 깁니다. 어떤 희망이라도 있어야 이 절망을 위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11월 9일자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국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언제나 국민 편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금배지 달아주셨잖아요. 금배지 금가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조두순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교도소에서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보자는 그 협박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나영아 사랑한다. 힘내라. 이상입니다.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당 안팎이 혼란스럽습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시기에 왜 이런 혼란을 자초한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국정감사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언론에서는 통합하느냐 마느냐라는 정쟁만을 다루었습니다. 합리적인 정책을 가지고 합의를 이루어내겠다는 다당제의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그저 생존을 위한 다당제라는 허울만 남았습니다. 다당제를 하려면 다당제의 존재 기반인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분권 개헌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당제의 존립 방식인 합리적인 협치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이지 악마와 손을 잡아서 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국민에게 다당제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중에 중요한 하나는 책임 정치입니다. 대통령제가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에 비해서 다당제와 세트를 이루는 내각 책임제는 문제가 있는 총리는 바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내에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지지율 저조를 탈피하기 위한 혁신이라면서 아무런 빚도 없이 고생만 하신 원외위원장들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시도됐고 여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퇴서를 내느니 마느니 마치 충성서약이라도 하는 듯한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공당으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를 대폭 손질하고 다당제를 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런 방식의 하향식 정당 운영, 대통령 후보 중심의 패권적 정당 운영, 국회에 충실하기보다 이미지 정치, 헤게모니 정치가 만연한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바꿔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당제의 리더십은 여러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리더십이지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유아 독존형 리더십이 아닙니다. 또한 다당제는 정체성이 같은 집단이 한 정당을 이루는 것이지 정체성이 다른데도 억지로 하나의 정당을 운영하는 것은 양당제의 폐해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제를 바꾸지 못하면 결코 다당제는 존속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다당제 흉내는 내볼 수 있겠지만 결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1인 중심 정당, 이미지 정당, 양당제로의 회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40명의 훌륭한 의원들과 열성적인 원외위원장들을 가진 우리의 당입니다. 왜 우리의 이 멋진 당이 교섭단체도 무너진 탄핵에 겨우 찬성했을 뿐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공동 책임이 있는 그런 당으로부터 호남을 벗어나라느니 햇볕 정책을 버리라느니 얼토당토하는 모욕적인 훈수를 들어야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당이 그런 말을 들어가며 통합을 요청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바른정당과는 지금까지와 같이 정책과 사안에 따라 연대를 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지금까지와 같이 정책과 사안에 따라 연대하면 되듯이 말입니다. 지금 40석의 든든한 국민의당이 있는데 마치 바른정당이 교섭단체가 깨져서 다당제가 무너진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도 중단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번지수를 잘 찾아야 가능합니다. 우리 지지자들은 수십 년간 차별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진보와 개혁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격조 높은 지지자들이거나 기존의 개혁진영, 보수진영의 패거리 정치 모두 마음에 차지 않는 수준 높은 지지자들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헤게모니만 잡으면 권력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기존 정치 스타일에 전혀 동의하지 않을 지지자들입니다. 이런 지지자들에게 기대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실력으로 승부하고 의정활동과 정당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책임 정치에 충실하고 민주당이 여당이라는 발목에 잡혀 제대로 못하는 개혁에 앞서 나가고 바른정당이 보수의 간성으로 인해서 제대로 못하는 평화에 앞서 나가면서 열린 마음으로 당원들,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치밀하게 대응해서 기회를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오늘 홍종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언론에 보도된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은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습니다. 부디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도록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되길 바랍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당의 미스터리한 발언을 계속 하시는 비례대표 의원님께 또다시 한 말씀 올립니다. 지난 총선 사지에 뛰어들어 살신성인의 자세로 당을 위해 희생해 주셨던 분들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지금도 길거리로 나가 당세 확장을 위해 눈물겹게 뛰고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가요? 주변에 당원 모집이라도 해보셨을지 의문입니다. 당 지도부를 아마추어라 하지 마시고 프로라면 프로답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번에 아주 훌륭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의원들만의 당도, 지도부만의 당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당원들의 당입니다. 일반적인 마이웨이식 리더십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측근 몇몇으로 당이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기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신생정당이기 때문이라는 변명은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합니다. 공당답게 체계와 원칙,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당의 정체성과 향후 진로에 대해 절차에 맞게 충분히 수기하고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니 아마추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님들, 모든 당직자들에게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양극단, 거대 양당 체제가 싫어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초심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 아닙니까? 비안, 친한,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우리 모두 살고자 하는 치열한 논쟁이 되길 바랍니다. 정치 선배로서 또 인생 선배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대표 경선이 끝난 지 2달 반이 됐는데 아직 경선 중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줘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국민의당입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바른정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을 해서 20대 국회 다시 3당 교섭단체 체제로 되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작년 4월 총선 민의로 돌아온 겁니다. 작년 총선으로 여당은 제2당이 됐고 대통령과 정부는 그 뜻을 읽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이제 다시 그 구조가 됐고 여전히 120석 남짓의 정당이 여당입니다. 지금 여당도 과반의 턱없이 모자라는 정당인데 독주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교훈을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덧붙일 게 하나 있습니다. 그제 최고회의에서 제가 국민의당의 적대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자주 나와 당을 부수는 일을 하시는 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아침 출연한 프로가 CBS 시사 프로여서 말이 이상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자로 살아오면서 동료 CBS 언론인들의 바른 자세에 늘 감동해왔고 지지해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정책 얘기, 예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3조 원, 이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법적 절차적인 하자입니다. 국가재정법 38조 1항에 따르면 500억 이상의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3조 원이나 들어가는 이 사업이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도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은 법률적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이어서 이번 이 사업은 사실상 사적 이익을 위한 영리 행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시장 질서에 반하고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 번 지원이 시작되면 이를 중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 16.4%를 올리는데 그중에서 9%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일 문재인 정부의 약속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린다면 매년 15% 안팎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15%를 올린다면 올해 9%까지 합쳐서 24% 정도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이번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면. 그래서 그동안 정부는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100번 양보해서 내년에 7%만 올린다고 합시다. 예전 과거처럼. 그래도 9%가 남기 때문에 여전히 내년에 16%가 또 오르는 겁니다.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안고 그러면서 마치 이번 예산은 내년 사업 한 번으로 끝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는 사업 처음부터 시작을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 그분들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018년도 예산에서 이 사업 눈물을 머금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당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정부는 새로운 그리고 합법적이고 또 절차를 거친 그런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